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 구체적인 구상이 지금 잡혀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미북 정상회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 의제, 일정 이런 것보다는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있어요. 조금 의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만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온다. 이런 측면에서 평양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예전에 카터 대통령, 물론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김일성 주석하고 만났을 때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결국 북한에게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대내 홍보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의제 같은 부분, 비핵화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는 평양을 상당히 고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서도 그거를 그냥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죠. 미국도 그러한 북한의 접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 억류자들 이렇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에 돌려보내겠다는 약속 정도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회담을 비밀 접촉을 주도하고 있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정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CIA 국장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국무부 내정자로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북한 문제는 직접 챙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CIA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북한에 관한 보고는 받고 있으면서도 국무부 쪽에 이제 중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채널, 이른바 그 스파이 채널이 더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평창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CIA 한국 팀장인 앤드류 킴도 와 있었고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나 헤스펠 당시에는 부국장이었는데 이제는 국장이 되죠. CIA 국장이 와서 뭐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평창이 끝났을 때에도 이러한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다. 다만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국무부에서 이것을 챙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면 지금 체제 보장을 하고 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핵을 포기하겠다. 이것을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고 중국에 가서 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이번에 비밀 접촉 그 내용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해서 직접 전하는 메시지도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유의해야 됩니다.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북한의 의도,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4월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비핵화를 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거를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답습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미국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러한 보상을 먼저 했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결여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에는 압박과 다른 쪽의 대화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